제 뒤에 보이는 한옥 건물이 아름답죠. 여기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역입니다. 저는 평택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했고, 함께 여행할 작가님은 청량리역에서 7시 기차를 탔습니다. 안동역에 9시 34분 도착 예정입니다. 안동역 맞은편에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안동 도심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자주 있습니다. 안동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레킹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안동 체육관입니다. 바로 앞에 안동 탈춤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 굉장히 많은 안내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곳에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탈춤공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탈춤공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탈춤공원을 지났습니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뒤에 영가대교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영가대교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영가대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영가대교 위로 파란 하늘을 도화지 삼아 떠 있는 하얀 구름이 예술입니다. 트레킹을 시작하자마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영가대교를 건너오자마자 낙동강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바로 옆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 이름은 안동 먼달공원입니다. 먼달공원을 380m 정도 걸었고요. 이번에는 반변천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를 만났는데요. 인도교 왼쪽을 보면 돌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독특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물의 흐름에 변화를 주어 자연스러운 여울을 만들고 이로 인해 물살이 부딪히며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변천을 건너왔고요. 진행 방향 왼쪽 낙천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앞쪽에 보이는 다리가 낙천교입니다. 벚꽃 가로수가 심겨진 주택가길을 다 걸었습니다. 호반 나들이길을 만났고요. 낙동강 건너편에 한옥이 보이는데 저 한옥은 임천각입니다. 임천각은 월령교 안동댐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각 옆에 있는 법흥사지 7층 전탑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또렷하게 보이고요. 여기 걷기 너무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낙동강변 숲 사이에 만들어진 길이라 그늘이 있어 더 좋습니다. 7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 앞쪽으로 탁 트인 낙동강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위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소나무하고 어우러진 풍경이라서 이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새롭게 공사하고 있는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다시 한번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소나무가 뿜어주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힐링하기 좋은 길입니다. 소나무 구간을 지나자 이번에는 낙엽성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낙엽성들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멋집니다. 드디어 저 앞쪽에 월령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령교까지는 600에서 700m 정도 되어 보입니다. 특이하게 휘어진 소나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1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원령교가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땀 흘린 다음에 마시는 물은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 그리고 정말이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추워서 겉옷을 입고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호반 나들이길을 다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원령교까지는 150m 남았습니다. 호반 나들이길에서 원령교까지는 2.15km입니다. 1km당 15분 예상하시면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원령교에 도착했습니다. 제대로 보이는 다리가 원령교입니다. 원령교는 나중에 되돌아올 때 건너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령교에서 영락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벚나무의 수령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도 좋지만 벚나무 잎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가을도 예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탐방로 바로 옆에 아담한 저수지,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 고즈넉한 돌담길이 저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곳은 안동 민속촌입니다. 안동 민속촌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놓였던 옛마을의 고가옥들을 옮겨와 보관한 야외 박물관입니다. 원령교를 방문하시면 이곳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락교 바로 전에 한옥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요. 저는 계속해서 낙강 물길공원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교차로가 성곡 교차로입니다. 성곡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안동댐이고 낙강 물길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영락교를 다 건너왔고요. 상하 교차로에 도착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영락교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낙강 물길공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낙강 물길공원까지는 990m입니다. 이 길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을 때 걸으면 정말 예쁘겠죠. 가을에 꼭 이 길을 걸어 보십시오.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볼 것 같습니다. 초록빛 연못 위로 신비로운 물줄기가 피어납니다. 마치 동화 속 비밀의 정원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바로 안동의 낙강 물길공원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만든 깊은 녹음 아래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이 징검다리가 이 공원의 가장 낭만적인 포토 스팟입니다. 물 위에 비치는 나무들의 그림자와 연못 가득 피어난 수생식물들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한국의 지베른이라는 별명처럼 이곳은 인상파가 모네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징검다리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진 작은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이 아치형 나무다리는 마치 낯선 유럽의 정원에 온 듯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는 벤치, 평상 등 여유로운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온전한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옆 도로에는 메타세카이어 나무와 은행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있어 더욱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주는데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에 안동여행 오시면 꼭 이곳을 방문해 보십시오. 낙강 물길공원에서 모네를 떠올리며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최종 목적지
안동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동로까지는 약 6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와, 여기는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을 때 오면 사진 찍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도로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단풍나무의 수령이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여러 그루의 단풍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단풍 될 때 오면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를 지나 안동로로 가고 있습니다. 안동로는 2008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 양식을 잘 표현한 건물이라서 마치 옛날부터 있었던 건축물 같습니다. 안동로에 오르면 안동댐, 낙동강, 그리고 원룡교를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안동로에서 낙강 물길공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원룡교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원룡교에 도착했습니다. 원룡교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룡교는 길이 387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입니다. 달이 비추는 달이라는 이름처럼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낙동강 물빛과 어우러져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원룡교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리는 바로 400여 년 전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원희 엄마입니다. 1586년 안동에 살던 이응태가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원희 엄마는 죽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그리고 편지 마지막은 가수 박정현의 꿈에라는 가사와 비슷합니다.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이 편지와 원희 엄마의 머리카락과 삼줄기로 만든 미투리는 1998년 남편 이응태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룡교를 걸으며 400여 년 전 애틋한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원룡교 근처에는 낙동강에서 많이 잡히던 은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인 안동 석빙고가 있습니다. 석빙고 옆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좋은 숲길을 따라 200m 정도 걸으면 선성현 객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객사는 궁궐을 상징하는 나무패인 국왕의 걸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에 절을 올리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귀한 손님이 묵던 숙소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안동 석빙고 선성현 객사는 옛 예안면에 있었던 것인데요. 안동댐 건설로 인해 현 위치로 이관되었습니다. 원룡교 주차장 맞은편에 눈길을 끄는 파란색 철교가 있습니다. 영화 카이강의 다리와 비슷한 느낌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성락철교인데요. 원래는 중앙선 철도가 지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중앙선 철도가 안동시 외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폐철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인상적인 다리이고 원룡교 바로 옆이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임천각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풍사지 7층 전탑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전탑을 구경하고 임천각으로 가겠습니다. 전탑 이름 앞에 법풍사지가 있는 것으로 모아 예전에 법풍사가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통일신라시대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보 제16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탑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린 전탑은 매우 희귀하잖아요. 매우 희귀한 전탑이면서도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약 17m에 달한다고 해요. 임천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조 이상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임천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군자정입니다. 군자정은 조선 정계의 양반주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별당형 정자입니다. 임천각의 부속 건물이자 석조 이상용 선생을 비롯한 1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과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지붕 구조를 보면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지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단층 한옥과 달리 정식 2층 공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경사진 지형을 활용하여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지붕이 입체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발지인 체육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임천각에서 이곳까지 올 때는 도로 옆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안동 탈춤 축제 페스티벌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트레킹을 마치고 안동 문화의 거리 주차장에 왔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잠시 둘러보겠습니다.